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2회 남은 김 부장, 회수해야 할 떡밥 총정리.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김 부장, 먼저 8회까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8회 내용을 보면은요, 김 부장이 북한 고위급 인사가 망명을 해서 그를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주강찬 재벌 회장의 방해가 있었고요. 이제 북한 요원들까지 참여해서 김 부장, 이 코드명 66과 망명을 요청한 고위급 간부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와중에 특임국조차 김 부장에게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면 초과에 놓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아니 그동안 안 본 사람들은 9회 10회 어떻게 봐요? 라고 하는데 김 부장의 진짜 묘미는요, 쉽다는 거예요. 김 부장이라는 힘을 숨기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던 아버지가 딸이 납치가 되면서 이 딸을 찾기 위해 본인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강력한 액션의 힘, 3명의 아빠가 힘을 합쳐서 깨나간다. 즉 아빠 어벤져스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도 전반적인 얘기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김 부장이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지 2회, 9회, 10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9회 예고를 통해 던져진 떡밥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8회까지 보고 많은 분들이 예고를 또 봤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66과 리응령은 북한 애들에게 넘긴다. 즉 국내 특임국 장대장이 2사람을 북한에 넘기는 것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장대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66, 즉 김 부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김 부장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넘기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김 부장은 그 안에서 알아서 빠져나와서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고요. 자, 그래서 장 대장은 김 부장은 민지를 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이 상황을 타파하게 될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 부장이 거래하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상이 안 나옵니다. 과연 누구와 거래라는 것일까요? 아마 이 과정에서 주강찬, 이 재벌 회장과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제3자의 인물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3자의 인물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누가 될지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강찬,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무력이라든지 이 액션을 보면은 3명의 아빠들과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주강찬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주강찬은 중요한 대사랍니다.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면 애들은 죽어.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김 부장에 따른 특임국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 아빠, 박진철과 성한수에게도 각각 딸과 아들이 있죠. 아마도 주강찬이 다른 아빠들의 2 아이마저 인질로 잡고 이 아빠들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2회 동안 김 부장이 수거해야 할 떡밥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일단 원작과는 사뭇 다른 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말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첫 번째 떡밥은 박강성은 어디 갔나입니다. 박강성이 누구냐면 배우 김성규 씨가 연기를 했죠. 자신의 형이 원래 66인데 66을 김 부장이 죽이고 그 코드명을 뺏었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누구다? 리응령, 북한에서 망명을 요청한 고위급 간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회를 보면은 이 박강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럼 드라마에서 이대로 캐릭터가 없어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위기의 순간에 박강성이 등장을 해서 김 부장에게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고요. 자, 궁극적으로 김 부장이 거래하자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박강성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박강성이 김 부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러면은 거래로서 무엇을 내줄까요? 아마 자신의 형을 죽인 원수인 리응령을 박강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거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떡밥, 금리빨은 어디 갔나입니다. 자, 금리빨은 배우 조봉래 씨가 연기를 했는데
원작 웹툰에서는 금리빨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캐릭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번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거듭났습니다. 조봉래 씨의 연기도 뛰어났고요. 자, 앞선 회차를 보면은 새로운 금리빨을 장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죠. 그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자신의 일을 뽑게 만든 주강찬 그리고 남실장일 겁니다. 금리빨은 김 부장에겐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없고 다만 이 주강찬을 압박할 목적으로 김 부장의 딸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였죠. 즉 복수의 대상은 김 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김 부장이 금리빨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리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너에게 주강찬 혹은 남실장을 넘기겠다. 그런 의미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서 금리빨은 모든 이빨이 다 빠져서 금리빨을 해 넣은 인물로 나오는데 뜨거운 감자를 먹여서 그렇게 했죠. 아마 이 복수가 주강찬이나 남실장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떡밥은 리응령이 갖고 있는 메모리 칩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그는 남한으로 넘어오기 전에 자신의 배를 직접 재고 그 안에 메모리 칩을 넣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직 안 밝혀졌어요. 이 내용을 보면 리응령을 사살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리응령은 내 머릿속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보가 전부 있어라고 하는데 죽이면 그 정보 다 날아가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 못 꺼내보죠. 그런데도 사살하지 말고 생포하라. 그 얘기는 리응령이 갖고 있는 메모리 칩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 메모리 칩 안에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공 행진 중인 시청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8회가 23.1%입니다. 올해 방송된 드라마 통틀어 최고 성적이고요. 20%대 드라마가 나온 건 2년 만입니다. 2년 전 배우 김수현 씨가 주연을 맡았던 눈물의 여왕이 있었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거죠. 자, 1회 9.5%로 출발선을 끊었고요. 2회는 15.7%로 이미 2016년 최고 드라마 수치를 찍었습니다. 4회 만에 20%를 넘었고요. 과연 이 드라마가 25% 이상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202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의 드라마 시청률은 재벌집 막내 아들 26.9%, 펜트하우스 2 29.2%입니다. 사실 펜트하우스 2까지 넘으려면 시청률이 30%를 찍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재벌집 막내 아들 26.9%까지는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후속편은 나올 수 있을까요? 다들 궁금해합니다. 과연 김 부장의 후속편이 나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 부장이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런 웹툰 원작 작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에피소드 중심이라는 거예요. 즉 김 부장이라는 확실한 캐릭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한수, 박진철 그들 모두 강렬한 캐릭터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새로운 사건만 던져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제작이 스튜디오 S예요. SBS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즌제를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고요? 모범택시, 그리고 열혈사제, 재벌 형사 이것도 시즌2가 나옵니다. 즉 하나의 잘된 IP, 지식재산권이 있으면은 이걸 계속적으로 발전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김 부장이라는 걸출한 IP를 이대로 흘려보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보고요. 저는 김 부장 반드시 시즌2로 돌아올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진용의 오답노트, 다음엔 더욱더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